자, 여기까지 이제 요점 정리가 계속 들으셨으면은 많이 들으셨어요. 원래 산업기사 쪽 하면은 이 교류 쪽이 제일 기본 바탕이 되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 전기기능사 같은 경우는 저도 잘 나오는 부분만 요약을 좀 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들으실 때 이거 교류를 이렇게 한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60점만 넘기면 합격이잖아요, 기능사 필기는. 그래서 그거를 목적으로 지금 교류는 좀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잘 나온 거로만 해서 주관적으로 많이 낮췄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들으시면은 좀 진짜 잘 나오는 부분으로만 하니까 좀 더 참고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같이 마지막까지 힘내서 한번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직류와 교류의 차이점은, 직류는 사실 전기가 이렇게 다이렉트 커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커렌트이기 때문에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교류 같은, 얘는 지금 직류입니다. 제가 교류라고 적었다고 얘 교류 그림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얘는 지금 직류 그림입니다. 그래서 직류는 이렇게 다이렉트 커렌트다 해서 직선으로 나와서 직류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류는요, 요러한 그림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가. 그래서 사실 또 교류도 사실은 전기가, 얘가 플러스 전기고요, 얘가 마이너스 전기예요. 사실 교류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제 거기를 이제 수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자, 지금 제가 교류에서 이렇게 플러스 전기에서 마이너스 전기가 한 번 나왔습니다. 이걸 보고 저희는 뭐라 하냐, 파형이라고 합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한 번 변해고 끝나는 거, 요거를 바로 파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기가 있습니다. 이 주기는 시간입니다. 주기는 시간 t인데, 주기는 뭐냐면요, 파형이 한 번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한마디로 이 플러스에서 요 마이너스까지 끝나는데 걸리는 시간, 요게 바로 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형이 한 번 나오는 겁니다. 파형이 한 번 나오는 거를 보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끝나는 걸 파형이라 하고, 그 파형이 한 번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 그걸 보고 주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거는 주파수입니다. 주파수 F인데, 여기서 주파수는 뭐냐면요, 1초 동안에 나온 파형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주파수를 얼마라고 하고 있죠? 우리나라 주파수는 60 헤르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파수는 뭐라는 거예요? 1초 동안에 나온 파형수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주파수가 60Hz라는 거는 1초 동안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몇 번 바뀌는 거예요? 60번 바뀌는 겁니다. 1초 동안에요. 그러면 주기로 따지면 어때요? 주기 t는 주파수분의 1을 하면 되겠죠. 60분의 1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0.0 몇 초입니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0.0 몇 초 동안 바뀝니다. 그거를 감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지 못하죠. 그래서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 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왜? 플러스 마이너스가 0.000 몇 초에 바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감지할 거예요? 1초에 60번이 바뀌는데. 그래서 1초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60번이 바뀌기 때문에 절대 사람은 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 라고 하는 이유인데, 사실은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일단 이 뜻이 중요합니다. 이 뜻. 교류에서는 일단 뜻 세 가지 조금 기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교류 쪽을 한번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자, 위상과 이상차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자, 위상과 이상차를 보시기 전에 먼저 제가 교류 그림을 아까처럼 그릴 겁니다.
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 건데 파형을 하나 그릴 겁니다. 파형 하나를 제가 여기서 이러한 파형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파형은요. 요 절반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요렇게 가는 그림으로 하나 그리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파형은 얘보다 이쪽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로 요렇게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파형을 몇 가지 그렸어요? 세 가지를 그렸어요. 지금 제가 이 세 가지를 그린 이유가 바로 뭐냐? 위상. 요거 때문에 그린 거예요. 자, 제가 지금 검은색으로 그린 거를 V1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파란색은 V2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빨간색은 V3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교류에서는 순식값이 있고요. 시료값이 있고요. 평균값이 있고요. 최대값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V를 하기 위해서는 이 값들 먼저 좀 알아줘야 돼요. 순식값 같은 경우는 순간순간 변하는 값이에요. 한마디로 뭐냐면요. 지금 여기가 0부터 시작한다 했을 때 값들이 어때요? 쭉 올라가서 다시 쭉 내려와서 변하죠. 이게 바로 무슨 값이에요? 순식값이에요, 순식값. 순간순간 변하는 값들. 그래서 우리 순식값은 소문자 V로 써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거 소문자 V예요. 대문자 아니에요. 소문자 V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시료값은 우리가 실제값이에요, 실제. 실제 사용하는 값. 우리 교류하면은 몇 볼트라고 하죠? 가정에 사용하는 거잖아? 220볼트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시료값이에요. 실제 효과적인 값, 실제 사용하는 값. 그래서 시료값은 대문자 V로 써요. 대문자 V. 대문자 V로 시료값은 사용하고 순식값은 소문자 V로 쓴다. 그 다음에 평균값이에요. 평균값은 자, 우리가 평균값은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변하는데 이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똑같아요. 플러스 200, 210, 210, 230, 240, 250이라고 가정하고요. 마이너스도 어때요? 마이너스 220, 230, 240, 250, 260 똑같아요. 값은 똑같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똑같아요. 근데 그 플러스 마이너스의 값이 똑같은데 그걸 가지고 평균값 나누면 얼마 나와요? 0 나와요. 그래서 평균값은 뭐로만 해야 되냐? 반주기. 플러스가 됐든지 마이너스가 됐든지 값이 똑같으니까 그거의 반만 가지고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만 가지고 평균을 구해야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구하면 0 나오니까 그 중에 반만 가지고 구하는 값. 그래서 평균값은 볼트 에버리지, 평균 에버리지죠. 그래서 에버리지 VA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 최대값. 최대값은요. 순식값 중에 가장 큰 값. 여기요. 맥스 찍은 데. 순식값 중에 가장 크게 올라간 값. 요게 바로 최대값입니다. 그래서 볼트 맥시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순간순간 순식값, 시료값, 평균값, 최대값에 대해서 아셨으면은 이제 이 이상과 이상 차에 대해서 이제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 V1, V2, V3는 무슨 값이라는 거예요? 순식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값의 기본 틀은 어떻게 나오냐? V5는 Vm sin 오메가 T. 요거 W 아닙니다. 얘는 저희가 오메가라고 읽습니다. 요런 실제 시험에서는 약간 요런 식으로 나와요. 약간 W 같지 않는 모양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는 오메가라고 읽고 있고요. 그 다음에 V2도 똑같이 기본 틀은 Vm sin 오메가 T입니다. V3도 Vm
m 사인 오메가 t입니다. 일단 순식값의 기본 틀은 무조건 이거예요. Vm 사인 오메가 t. 순식값은 무조건 Vm 사인 오메가 t. Vm 사인 오메가 t. 근데 뭔 차이냐? 자, 볼까요? V로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0이라고 할게요. 0에서부터 출발해요. 0에서부터 출발하면은 뭐예요? 이상이 각도가 0도에서 그냥 출발한 거예요. 0도에서부터. 그래서 0도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VO는 요렇게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0도에서부터 출발하니까. 근데 V2 볼까요? V2는 0도에보다 어때요? 앞에서 출발해요? 뒤에서 출발해요? 앞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 하냐? 빠르다예요. 빠르다. 빠르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여기서 이제 V2를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요. V2도 일단 기본 틀은 똑같다 했어요. VM 사인 가로 열고 오메가 t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오냐? 플러스 세타. 세타라는 거는 각도라는 뜻이에요. 각도. 얼만큼 빠르냐?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는 앞선다. 빠르다 라는 뜻입니다. 빠르다. 0도보다 빨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표현, 앞선 거는 계속 플러스가 나오면 아 빠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V3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0보다 느리죠. 느리게 옵니다. 그래서 VM 사인 오메가 t인데 느리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세타 요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 마이너스 플러스가 뭐예요? 위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위상이다. 그래서 앞서냐 느리냐 이게 바로 이상입니다. 그럼 얘는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얘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얘는 이상이 없는 거고 얘는 앞선 이상, 얘는요 느린 이상, 뒤진 이상. 그래서 우리는 앞서다, 빠르다 요걸 보고 뭐라 하냐면요 진상이다 합니다. 앞서다, 빠르다. 그래서 앞선 이상, 빠른 이상을 진상이야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느리다. 뒤진다가 너 죽는다가 아니고 뒤처진다라는 뜻입니다. 뒤진다, 뒤처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느리다, 뒤처진다를 뭐라 하냐면은 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이상이냐, 느린 이상이냐 요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상까지는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A시로 여기가 30도 빠르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도 30도 느리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하고 얘에서 봤을 때 이상차는 몇 도예요? 이상차 몇 도일까요? V1과 V2의 이상차는 30도 차이예요. 그 다음에 이 V1하고 V3도 몇 도 차이예요? 30도 차이예요. 그러면 V2와 V3는 몇 도 차이예요? 30에서 0 가고 0에서 30 가야 되니까 얼마예요? 60도 차이예요. 이게 이상차입니다. 이상이라는 거는 빠르냐 느리냐 그거를 나누는 거고 이상차는 얘야 얘 몇 도 차이야? 얘에서 얘는 몇 도 차이야? 그 차이 나오면은 60도 차이야? 이게 바로 이상차입니다. 그래서 이상과 이상차, 이상은 느리냐 빠르냐 그걸 보고 이상이라 하고 이상차는 얘야 얘의 각도 차이 몇 도 차이나 그게 바로 이상차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은 일단 교류의 이제 기본은 왔고요. 그 다음에 이 교류에서는 요 값이 중요해요. 이제 이 값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순식값은 V였고요. 기본 틀은 Vm 사인 오메가 T가 이게 기본 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도값입니다. 시도값은 대문자 V로 구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도값 V는 어떻게 구하냐? 루트 2분의 Vm을 하면은 시도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최대값에서 나누기 루트 2를 하면은
시료값을 구할 수 있다. 근데 이 루트 2분의 VM은 공식으로 기억해도 되고요. 그럼 만약에 계산을 한다. 그럼 계산은 루트 2분의 VM보다 더 편한 건요. 시료값은 최대값에 70.7%를 곱해주는 거예요. 최대값의 70.7%가 시료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707VM을 하면은 시료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시료값 구하는 거 했고요. 세 번째는 평균값입니다. 그럼 평균값 VA는 어떻게 구하냐? 파이분의 2VM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파이분의 2VM. 마찬가지 얘도 평균값은요 0.63.7%입니다. 최대값의 63.7%가 평균값이 된다. 요렇게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료값과 평균값을 구할 수 있으면 최대값을 구해라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리만 바꾸면은 최대값 구하는 거겠죠. 그래서 자리만 바꾸면은 최대값 구하니까 시료값과 평균값만 기억하고 최대값은 구해라. 또는 평균값 주어졌다. 시료값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평균값에서 최대값 바꾸고 최대값에서 70.7%만 하면은 시료값 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니까 이 두 가지 값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해로 해야 돼요. 해로인데 우리가 교류가 있다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교류는 우리 아까 그 직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 했어요? 저항 R 했었어요. 그 다음 뭐 했었어요? 콘덴서 C 했었어요. 그 다음 뭐 했어요? 인더턴스 L 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교류도 R, C, L을 다 써야 돼요. 근데 아까 직류는 뭐였어요? 저항은 저항만 갖고 했었고 콘덴서는 콘덴서만 접속했었고 인더턴스는 인더턴스만 접속했잖아요. 근데 교류는 이 세 개를 다 한 번에 접속할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그거 바로 이거부터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뭐부터 할 거냐? 저항부터 보시죠. 저항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같이 연결까지 시킬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저항만 있을 때, 자, 저항만의 해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항 하나만 있는 겁니다. 저항만 여러 개 있고 교류기 때문에 전원이 이제 이렇게 전압이 물결 표시로 나와줘야 됩니다. 교류는 물결 표시로 나올 거고 이렇게 저항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를 거야. 요게 바로 저항만의 해로입니다. 그럼 이 저항만의 해로에서는 물어보는 거 첫 번째 전류 구하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전류 I는 R분의 V다. 요거죠. 오음의 법칙을 이용해서요. 그래서 I는 R분의 V다. 요거만 나오고요. 그럼 두 번째로 물어보는 건요. 자, 교류는 뭐가 있다 했어요? 이상이 있다 했어요. 전압과 전류도 이상이 있어요. 빠른 이상이냐, 느린 이상이냐. 그래서 전압과 전류의 이상에 대해서 이상 차이가 얼마나냐 물어보는데 R만 있을 때는요 동상이에요. R만 있을 때는 동상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전류와 전압이 같은 위치에서 같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만 있을 때는 전압과 전류의 이상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라는 거. R만의 해로는 쉽죠? 이것만 하면 돼요. R만의 해로.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와요. R만의 해로만은 시험에 안 나와요. 하지만 기본을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R만의 해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제 L만의 해로는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L만의 해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만의 해로인데요. L만의 해로는 코일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코일만. 전압 V, L, 그 다음에 전류 I. 요게 L만의 해로입니다. 근데 자, 이 L은 뭐예요? 인더턴스예요. 그래서 인더턴스 단위가 뭐예요? 헨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코일에는 저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코일에도 당연히 전기를 방해하는 저항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저항 R이라고 하면 안 돼요. 코일의 저항은 이름이 달라져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 코일의 저항에 대해서 할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코일의 저항을 뭐라고 하냐? 유도 리액턴스다라고 읽을 겁니다. 그리고 코일의 저항은 유도 리액턴스라 하고요. 얘는 XL이라는 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얘의 단위는 당연히 저항이니까 뭐예요? 옴이에요. 인덕턴스는 헨리예요. 근데 얘가 옴으로 바뀌면 뭐예요? 아, 유도 리액턴스 코일의 저항을 알려준 거구나 라고 딱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일의 저항은 유도 리액턴스 XL이고요. 그래서 유도 리액턴스 XL은 그러면 어떻게 구해? XL은 오메가 L로 구해요. 근데 아까 오메가도 우리 아까도 순식값에서 오메가가 나왔죠. 근데 이 오메가가 뭐냐? 각속도예요. 각도의 속도라는 거예요. 각도가 있는 속도. 그래서 주파수에 각도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이 각속도는 어떻게 구하냐? 2 파이 F로 구할 수 있어. 여기서 F는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각속도 2 파이 F 요걸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 오메가 대신에 뭐로 쓸 수 있는 거예요? 2 파이 FL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코일의 저항 유도 리액턴스를 구하는 거다. 요거 꼭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뒤에 계속 써먹어야 돼요. 요걸 딱 기억을 하나 해주시고, 그러면 이 코일의 저항을 알았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뭘 물어보냐? 이 L만에 대해서 두 번째로 물어볼 수 있는 거는 바로 이제 야, 나 전류 구해봐. 자, 전류 I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류 I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전류 I는 R분의 V야. 요러시면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되세요. 코일의 저항으로 해야 돼요. 저항, 이거는 그냥 저항이에요. 우리는 무슨 저항으로 해야 돼요? 코일의 저항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뭘 넣어줘야 돼요? R 대신에 X L분의 V로 넣어줘야 돼요. 또는 XL을 뭐로 쓸 수 있어요? 오메가 L분의 V로 넣어줘야 돼요. 또는 2 파이 F L분의 V로 넣어줘야 돼요. 요래야지 전류를 구한다 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전류와 전압의 이상차입니다. 전류와 전압이 얼만큼 이상의 차이가 나, 그게 문제인데요. 자, 한번 볼게요. 코일 보았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꾸불꾸불꾸불꾸불꾸불하게 전선이 감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전류 흘렀을 때 전류도 어떻게 흘러야 돼요? 꼬불꼬불 직선으로 흐를 수 있어요? 못 흐르죠? 이미 꼬불꼬불 하니까 당연히 전류도 이렇게 꼬불꼬불 돌아서 흘러야 됩니다. 그러면 전류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느립니다. 꼬불꼬불 가야 되니까 느려요. 그래서 전류가 전압보다 느려요. 근데 얼만큼 느리냐? 2분의 파이요. 근데 2분의 파이, 여기서 파이는 지금 각도예요. 각도. 왜? 이상차니까 얼만큼 느리냐 하잖아요. 도우니까. 그래서 2분의 파이는 180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90도만큼 느리다 또는 뒤진다, 지상이다. 요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전류와 전압의 이상차까지 해서 이 L만의 해도는 요 세 개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L만의 해도 요거 하나 딱 세 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C만의 해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C만의 해도 보시면은 이렇게 콘덴서만 있는 게 바로 C만의 해도입니다. 전류 I가 있고요. 이 C만의 해도도 똑같이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C는 단위가 페럿이라고 했습니다. 페럿.
자, C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마찬가지. 얘도 콘덴서도 저항이 있습니다. 콘덴서의 저항을 한번 볼 건데, 아까 코일의 저항은 유도 리액턴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콘덴서의 저항은 뭐라 하냐면요, 용량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용량 리액턴스라고 하고, 우리는 얘를 XC라고 하고 있습니다. 용량 리액턴스 XC고요. 그래서 XC는 어떻게 구하냐? 용량 리액턴스 XC는 오메가 C예요. 근데 오메가 C 하면 안 되고요. 오메가 C분의 1입니다. XL은 그냥 오메가 1이었으면은 XC는 오메가 C분의 1로 나와야 됩니다. 그럼 아까 오메가는 뭐로 쓸 수 있었냐면은 2파이 F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2파이 FC분의 1이다. 요게 바로 콘덴서의 저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류를 구해라고 물어봅니다. 자, 전류 I를 구해라. 그러면 I도 어떻게 구해야 돼요? R분의 V 하면 안 돼요. 코일의 저항, 콘덴서의 저항은 갖다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XC분의 V입니다. 근데 여기서 XC는 아까 뭐였냐면은 오메가 C분의 1분의 V 요렇게 나와야 되고, 얘는 2파이 FC분의 1분의 V 요렇게 써야 됩니다. 근데 요 오메가 C분의 1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I는 어떻게 변하냐? XC분의 V는 오메가 CV가 되고 2파이 FCV 요렇게 변합니다. 요 분의 1을 일단 풀어 써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요렇게 변한다 라는 거. 그래서 요 결과식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전류 구하기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전류와 전압의 이상차입니다. 자, 전류와 전압의 이상차인데, 자, 아까 코일은 전류가 뱅글뱅글 돌아가야 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요, 전류가 벽이 막고 있어요. 이 벽을 그냥 점프하고 건너뛰어버립니다. 건너뛰어버리기 때문에 훨씬 빠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류가 전압보다 2분의 파이 90도만큼 얘는 빠르다, 앞선다, 진상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R만의 회로, L만의 회로, C만의 회로까지는 완성이 됐고요. 이제 합쳐야 됩니다. R하고 L을 직렬로 접속하겠다. RL 직렬 회로입니다. 그래서 저항 R과 코일 L을 요렇게 일자로 연결시키는 거, 요게 바로 직렬 회로입니다. 그리고 교류 전압이 요렇게 들어와줘야 되고요. R, L, 전류 I, 전압 V 요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RL 직렬 회로에서 먼저 첫 번째 알아야 될 거예요. 자, R은 뭐예요? 저항이죠. ohm입니다. L은 뭐예요? 헨리였어요. 근데 우리 여기 코일에도 뭐가 있었어요? 코일에도 저항이 있었어요. 그럼 이 저항과 코일의 저항을 뭐 해야 돼요? 합성해야 돼요. 그래서 합성 저항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합성 저항을 뭐라고 하냐, 교류에서는 이 두 개를 합친 합성 저항을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임피던스. 그래서 임피던스예요. 근데 이 임피던스는 기호로 Z로 사용해요. Z로. 그리고 임피던스는 어떻게 유지되어 있냐면요, R 플러스 JX 요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요 R은 저항, 실수예요. 그리고 요 J가 뭐냐면요, 허수예요.
임피던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수, 복소수라고 해요. 저희가 이 임피던스를. 그래서 실수와 허수가 합쳐진 거, 그래서 이 임피던스를 복소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소수. 그래서 근데 임피던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합성저항 임피던스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RL 직렬 회로에서 임피던스를 구해라. 그러면은 먼저 일단 임피던스의 기본 틀은 뭐라는 거예요? Z는 R 플러스 J, X가 기본 틀이라는 거예요. 이 X는 뭐예요? 리액턴스. 바로 코일의 저항이냐 콘덴서의 저항이냐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뭐의 저항을 해야 돼요? L이니까 코일의 저항. 그래서 여기가 뭐가 돼요? JXL. 요게 임피던스예요. 근데 지금 이 임피던스는 계산해도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산이 안 돼요. 왜요? 허수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수예요. 존재하지 않는 수예요. 존재하지 않는 수 더해봤자 계산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합성저항, 이 임피던스는 뭐냐? 그냥 공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임피던스, RL 직렬의 합성저항 임피던스 구해봐. 이거예요. 근데 계산을 하래요. 저항값을. 합성저항값을 크기로 나오라 한대요. 크기로. 그러면 이제 크기로 나오라 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절대값을 구하라 해요. 저희는. 임피던스가 계산이 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 절대값 임피던스는요. 임피던스에서 앞뒤로 이렇게 막아져 있어요. 이게 바로 절대값이에요. 이거는 계산이 되는 임피던스 값이에요. 그럼 이 계산이 되는 임피던스 값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 틀은 일단 얘를 갖다 쓸 거예요. 그래서 임피던스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 요게 해주면은 계산이 되는 값이에요. 근데 여기서 웃긴 점이 뭐냐면요. R이 8. 8의 제곱, 6의 제곱 나오면요. 10이에요. 루트 6의 제곱, 8의 제곱 나와도 10이에요. 3의 제곱, 4의 제곱 나오면은 5예요. 4의 제곱, 3의 제곱 나와도 5예요. 얘들 이런 숫자 나오면 계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계산할 필요 없이 15 해요. 근데 숫자가 다르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기로 계산하셔야 돼요. 근데 굳이 8, 6, 6, 8, 3, 4, 5, 4, 3 나오면은 계산하지 말고 절대값은 15 둘 중 하나다. 근데 이 숫자가 아니면은 뭐 하셔야 돼요? 계산을 해야 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전류 I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전류 I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합성저항분의 저항 합성저항이잖아요. 임피던스 분의 V로 해야 돼요. 근데 이 임피던스는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허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공식으로 물어보면은 요렇게 해주면 되고, 만약에 계산을 하라 한다. 전류 구하는 계산을 하라 한다. 그럼 뭐로 바꿔주셔야 돼요? 절대값 임피던스 분의 V로 계산하셔야 된다. 그래서 얘는 전류를 물어보는 공식인 거고 계산을 하라 하면 뭐로 해야 돼요? 얘로 계산을 해야 된다. 계산은 절대값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고 얘는 그냥 공식으로만 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나오는 거는 이 1, 2, 3 일단 한번 지우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전류와 전압의 이상차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얘는 뭐예요? 동상이었어요. 근데 얘는 뭐예요? 이상차가 전류가 더 늦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상차가 어떨까요? 느리긴 느려요. L 때문에. L 때문에 느린데 그럼 얼마? 90도일까요? L만 있을 때는 전류가 90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저항도 있고 코일도 있기 때문에 90도만큼 느리진 않아요. 그럼 그럼 나 얼마만큼 늦어? 그걸 이제 찾을 거예요. 그래서 전류와 전압의 이상차는 세타, 이상차 세타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 계산기에 탄젠트에서 아크 탄젠트로 만들어줘야 돼요. 얘는 그냥 탄젠트예요. 근데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은 아크탄젠트예요. 그래서 아크탄젠트로 만들고 아크탄젠트에서 R분의 XL을 하면은 이상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크탄젠트하고 만약에 R이 6옴이었다. XL이 8옴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크탄젠트 6분의 8 하면은 이상차 얼마? 그러면은 그만큼 뭐예요? 느려예요. 왜? 코일이기 때문에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느려. 이만큼 느려. 요게 전류와 전압의 이상차고요. 그럼 마지막 5번째로 나오는 거는 역률입니다. 역률, 코사인 세타인데요. 역률은 말 그대로 전기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냐? 그래서 효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역률,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하냐? 코사인 세타는요, 임피던스 분의 R로 구해요. 근데 이거는 공식으로만 쓰는 거고, 실제로 역률 계산해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값 임피던스 분의 R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요렇게 나오면은 RL 직렬 회로에서 물어보는 5가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RC 직렬 회로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RC 직렬입니다. 자, RC 직렬 회로는 R과 C가 요렇게 있는 게 바로 RC 직렬이고요. RC 직렬도 물어보는 건 똑같이 5가지입니다. 첫 번째, 합성저하, 임피던스. 자, 아까도 임피던스의 Z는 R 플러스였잖아요. 근데 C가 직렬일 때는요,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C가 직렬일 때는 뭐가 나와줘야 돼요? 마이너스 J, X, C 요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C가 직렬일 때는 무조건 뭐가 나와줘야 돼요? 마이너스. L은요? 플러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얘는 계산 안 되는 값이 했어요. 그래서 절대값 임피던스. 크기를 구해라, 임피던스의 크기 구해라 라고 하면은 절대값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 임피던스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C의 제곱 요러면 됩니다. 요 마이너스면 안 돼요. 네, 여기는 플러스로 바뀝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절대값 임피던스고요. 그 다음에 3번째, 전류 구해라. 전류 I는 마찬가지 임피던스 분의 V입니다. 근데 절대값 임피던스 분의 V로 해야 된다. 얘는 그냥 공식으로 물어봤을 때는 임피던스 분의 V, 계산하라 했을 때는 절대값으로 바꿔서 계산해야 된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기본 틀은 아까 L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게 대신에 C로만 바뀐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째도 전류와 전압의 이상차예요. 자, 기본 틀도 똑같아요. 세타는 아크 탄젠트 저항분의 뭐로만 바뀌어요? 콘덴서의 저항 XC로만 바뀌어요. 근데 얘는 전류가 빨라요, 늦어요? 전류가 빨라요. 왜? 콘덴서는 전류가 빠르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만큼 전류가 빠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5번째, 역률. 자, 역률도 똑같이 코사인 세타는 임피던스 분의 저항값. 이거는 절대값 임피던스 분의 저항값. 절대값 요게 요대로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입니다. 그러면 요렇게까지 해서 RC 직렬까지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RL과 RC 별로 XL에서 XC로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게만 바뀌면 되기 때문에 RL 직렬만 잘 해놓으면은 RC 직렬까지는 편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RLC 직렬입니다. R이 있고 L이 나오고 콘덴서 C가 나오는 요게 이제 RLC 직렬입니다. 요렇게 전류 I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RLC 직렬도 똑같아요. 첫 번째 합성저항 임피던스 구해라. 자, 그러면은 어떻게 나와 주시면 돼요? 합성저항 임피던스 Z는 R 플러스 L이니까 J, X, L. 그 다음에 C가 직렬 때는 뭐가 나왔어야 됐어요? 마이너스 J, X, C. 요게 나왔어야 됐어요. 그러면 요거를 풀었으면 어떻게 풀었을 수 있어요?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가 밖에 있고 X, L 빼기 X, C 요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기본 틀이고요. 그러면 자 이제 두 번째 절대값. 그래서 절대값 임피던스는 똑같습니다.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L 빼기 XC의 제곱 요렇게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전류 I 구하기. 전류 I도 임피던스 분의 V 이거는 절대값 임피던스 분의 V 요렇게만 바뀌고요. 네 번째 전류와 전압의 이상차. 자, 전류와 전압의 이상차도 일단 세타는 아크 탄젠트 R분의 XL-XC 요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의 이상차는요 빠를까요 느릴까요? 알 수 없죠. 알 수 있어요. L이 10이고 C가 5래요. 두 개 빼요. 뭐가 더 커요? 빼도 두 개 빼면 뭐만 남아요? L만 남죠. L이 5가 남잖아요. 두 개 빼주면은. 그럼 뭐예요? 느려요. 반대로 L이 5고 C가 10이래요. 그럼 두 개 빼주면 뭐가 더 커요? C가 더 크죠? 그럼 뭐예요? 전류가 빠른 거예요. 이러기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L이 크냐 C가 크냐예요. L이 크면은 느려요 전류가. C가 크면요 전류가 더 빨라요. 네, 요렇게 구분합니다. 이상차는. 근데 이런 경우가 이따 뒤에서 할 건데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L이 5, C가 5 똑같다. 똑같을 때 이거는 이제 뒤에서 이거 하고 나서 바로 뒤에 이어질 건데 일단 5번까지 하고 이거 볼게요.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는요. 코사인 세타 역률입니다. 코사인 세타는 절대값 임피던스 분의 R 또는 임피던스 분의 R로 저희가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요렇게.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RLC 직렬까지 저희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RC 직렬 하면은 RLC는 섞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조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밖에 안 할 거예요. 이상도 나오지도 않고 RLC 직렬은 딱 요 정도만 알고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 뭘 해야 되냐면요. 병렬을 해야 돼요. RL 병렬도 있고 RC 병렬도 있고 RLC 병렬도 있는데 사실 기능하는 그 병렬 쪽은 문제가 많이 안 나와요. 많이 나왔다 한 문제에서 두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기에는 얘 반대예요. 역수 해줘야 돼. 역수. 허수 역수 해줘야 되기 때문에 R분의 1, JXL분의 1 그렇게 바꿔야 돼요. 그래서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더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는 그냥
RLC 병렬 나오면은 그냥 한 문제 그냥 포기해라 라고 합니다. 뭐 60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 포기해도 기기나 설비 또 이론의 다른 문제에서 맞추면 되니까 그래서 병렬은 제가 굳이 안 할 겁니다. 하시면은 머리만 아프기 때문에 병렬은 제가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아까 제가 뭘 해야 되냐면은 요거 해야 돼요. L하고 C가 값이 똑같을 때. 그래서 저희는 이제 R하고 L하고 C가 값이 똑같을 때를 뭐라고 하냐면요. RLC 직렬 공진이라고 해요. 여기서 공진은 아까 임피던스가 절대값 임피던스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L 빼기 XC의 제곱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XL도 5고 XC도 5예요. 5 빼기 5 하면은 값이 뭐예요? 있어요. 0이죠? 이럴 때가 바로 직렬 공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렬 공진은 XL이 XC와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XL은 뭐예요? 오메가 L가 오메가 C분의 1이 같다.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렬 공진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건요. 자, 1번. 직렬 공진일 때는 임피던스는 그럼 뭐밖에 없는 거예요? XL, XC가 0이니까 R밖에 없어요. 그래서 임피던스가 뭐밖에 없어요? R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허수부가 뭐라는 거예요? 허수부가 0이야 라는 겁니다. 이 XL, XC가 없다. 허수부가 없다. J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은 자,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전류가 최대가 됩니다. 왜? 전류 I는 원래 어떻게 나와야 돼요? I는 절대값 임피던스분의 V여야 돼요. 그럼 이 절대값 임피던스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 마이너스 XL의 마이너스 XC의 제곱 분의 V로 계산해야 되는데 얘가 뭐라는 거예요? 0이래요. 0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만 있어요? R분의 V만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어때요? 커질 수밖에 없다. 하나가 없어버리니까. 그래서 전류가 최대가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전류가 최대면은 저항은 어때요? 최소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전류가 최대, 저항은 최소. 요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뭘 하나 하냐면은 공진주파수를 구하라고 해요. 공진주파수 F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럼 F는 어떻게 구하냐? 자, F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이용해 먹어야 돼요. 자, 먼저 오메가 안에는 뭐가 있다 했어요? 오메가는 2 파이 F 주파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F 오메가를 일단 주파수를 구하려고 하면은 뭘 해야 돼요? 오메가를 밖으로 빼야 돼요. 그리고 요 L은 안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오메가 L은 오메가 C분의 1에서 이 오메가를 밖으로 뺄 거고 L은 안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 오메가는 LC분의 1이 돼요. 그러면 오메가니까 얘를 뭐로 쓸 수 있어요? 오메가의 제곱으로 쓸 수 있어요. 자, 오메가의 제곱으로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2파이 F의 제곱이에요. 근데 나는 F만 필요하지 F의 제곱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F의 제곱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곱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없애야 돼요. 그래서 이 제곱을 없애는 대신에 어떻게 하냐? 안쪽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돼요. 그래서 LC 쪽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은 오메가는 루트 LC분의 1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는 뭐였다는 거예요? 2파이 F였어요. 그러면 2파이 F는 루트 LC분의 1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 하면 돼요? 이제
이 파이도 필요 없으니까 안쪽으로 집어넣으면은 주파수 F만 남겠네요. 그래서 F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다. 요게 바로 공진 주파수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RLC 직렬공진은 요 직렬공진 주파수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류 전력입니다. 교류 전력인데 교류가 단상 전력이 있고 산상 전력이 있어요. 근데 일단 먼저 단상 전력부터 보겠습니다. 자, 전력값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상 전력, 두 번째는 유효 전력, 세 번째는 무효 전력. 요게 세 가지입니다. 피상 전력은 전력 P에다가 A를 사용하고요. 유효 전력은 그냥 P를 쓰고요. 무효 전력은 P에다가 R을 붙여서 PR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상 전력의 단위는 V A를 쓰고요. 볼트 암페어입니다. 유효 전력은 와트라는 단위를 쓰고 있고 무효 전력은 VAR 바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피상 전력은 무슨 전력이냐면요. 겉보기 전력입니다. 겉보기 전력.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해주면 되냐? VI 전력 만드는 거예요. 직류 전력일 때 P는 VI였잖아요. 그래서 그거 해주면 되고요. 유효 전력은요. VI에다가 얼마나 역류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VI 코사인 세타 하면은 유효 전력을 구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 무효 전력은 VI 사인 세타 무효율을 해주면은 무효 전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상 전력은 VI, 유효 전력은 VI 코사인 세타, 무효 전력은 VI 사인 세타. 요러면은 교류 단상 전력이에요. 이제 삼상 전력인데요. 삼상 전력도 사실 똑같아요. 삼상 전력도 피상 전력, PA, 유효 전력, P, 무효 전력, PR이에요. 자, 근데 무슨 차이냐? 3 VI 루트 3 VI 3 VI 코사인 세타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3 VI 사인 세타 루트 3 VI 사인 세타 요쪽의 차이예요. 그러면은 자 단상은 뭐예요? 3이 안 들어가요. 루트 3도 안 들어가요. 근데 삼상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3이 들어가고 루트 3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언제는 3이고 언제는 루트 3이냐 이제 그거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삼상으로 이제 들어오시면은 Y결선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 삼상 Y결선 그 다음에 삼상 델타 결선 얘를 델타라고 읽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Y결선과 델타 결선입니다. 그래서 Y결선에서 좀 기억해 주셨거든요. 첫 번째 성간전압과 상전압이에요. Y결선은 뭐냐면요. 요게 Y결선이에요. 여기에 전압이 있는데 요 전압이 바로 상전압이에요. 요 상전압은 VP로 나타내요. 그럼 여기도 뭐예요? 여기도 전압이 걸리면은 VP인 거예요. 여기도 전압이 걸리면 뭐예요? VP인 거예요. 상전압이에요.
그 만약에 여기에 전류가 흐른다. 무슨 전류예요? 상전류예요. 상전류 IP예요. 근데 자, 요렇게 선하고 선에서 이제 전압이 걸린다. 그럼 이게 뭐예요? 상간전압이에요. 선하고 선이 만나면은. 그래서 얘를 보고 상간전압. 상간전압은 VL이에요. 전압, 라인의 전압이 걸린다 해서, 선의 전압이 걸린다 해서 VL이고요. 마찬가지, 이 선의 전류가 흐르면 뭐예요? 선전류예요. 선전류는 전류 I의 선, IL. 그래서 선간전압과 상전압, VL과 VP에 대해서 Y극선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VL이 루트 3 VP다 라는 거예요. 선간전압을 구하고 싶으면 뭘 해주면 돼요? 상전압에다가 루트 3을 곱하면은 선간전압 구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전류와 상전류예요. 선전류 IL, IP예요. 근데 여기서는 IL과 IP가 똑같아요. Y결선에서는. Y결선에서는 뭐만 차이 있어요? 전압만 차이 있고 전류는 안 바뀌어요. 요게 Y결선, 삼상 Y결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삼상 델타 결선이에요. 자, 삼상 델타 결선도 물어보는 건 똑같아요. 선간전압과 상전압, 선전류와 상전류. 마찬가지로 델타 결선은 요게 이제 델타 결선이에요. 여기에 걸리는 게 상전압, 여기에 이제 걸리면은 선간전압, 요겁니다. 근데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결국에는 어때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상 델타 결선은 VL은 VP와 똑같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전류만 달라요. IL이 루트 3 IP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나와주면은 바로 삼상 Y결선과 삼상 델타 결선의 차이점이고요. 그러면 요렇게 삼상 Y결선과 델타 결선의 차이점까지 했고요. 그럼 자, 이제 저희 그러면 이제 삼상 전력에서 자, 3VI와 루트 3 VI의 차이점. 자, 코사인 세타는 똑같으니까요. 요거의 차이점 뭘까요? 얘는요, 전류와 전압이 상전압으로 주어지면 3이에요. 삼상이라 상전 3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루트 3이 주어졌다. 그럼 이 전압과 전류가 뭐로 주어지는 거예요? 선간전압과 선전류로 주어지는 거예요. 얘는 상전압과 상전류로 주어졌을 때는 3이 되는 거고요. 루트 3이 나왔을 때는 전압과 전류가 상간으로 주어졌을 때는 루트 3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PA는 3VI 루트 3VI, P는 3VI 코사인 세타 루트 3VI 코사인 세타, PR은 3VI 사인 세타 루트 3VI 사인 세타. 그래서 요 3은 삼상일 때, 루트 3은 상간일 때 요렇게만 분리를 하고 기억해 주시면은 삼상 나오는 거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되고요. 그럼 뒤에 교류 내용도 이제 조금 있긴 하지만은 저는 딱 요 정도까지만 하면은 60점은 나올 거다라고 하고 요점 정리를 요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